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종목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종목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좌표 설정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 파일을 다운을 받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이제 매매를 아까 좀 일찍 좀 접고 이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DD 실행하기 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중에 촬영을 하질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게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 DD 파일을 어떻게 끌고 오고 이 끌고 왔을 때 이 값이 막 변경하고 이 값들이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장중에 해야 됩니다. 장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먹었어요. 매매를 좀 일찍 끝내고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편집하고 올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동영상 이게 녹화가 마음 먹은 것처럼 순탄하지 않아서 지금 시간이 꽤 늦었네요. 예, 평상시 때 같으면 이제 매매를 이제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눈을 붙일 시간인데 요거까지 촬영을 하고 저도 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좌표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좌표라는 건 뭐냐면 어, 저는 이제 모니터를 요렇게 12개를 씁니다. 12개를 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 7번 모니터가 제 눈에 바로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DD는 요 7번 화면에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1개 쓰실지, 4개 쓰실지, 3개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니터가 1개라는 가정 하에 모니터 1개라는 메인 모니터는 여기에 작업 표시들이 표시가 됩니다. 메인 모니터에 여기에 요 자리에 요런 식으로 표기가 되게끔 그걸 좌표가 뭐냐면 0,0이 되는 거예요. 0,0으로 해가지고 이 파일을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각자 PC의 환경에 따라서 나는 여기가 아니라 나는 모니터를 4개 쓰는데 나는 여기에 DD를 띄워놓고 싶다. 나는 여기에 띄워놓고 싶다. 이게 그 각자의 취향이 다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향이 틀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좌표를 입력을 해서 쓰시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좌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걸 보도록 할게요. 좌표 입력은 어디에서 하냐면 자 일단은 이제 DD 파일을 띄워놓게 되면 여기에 로우 DD 파일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종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엑셀 DDE는 저장 안 함 나가고 엑셀 DDE는 하나만 띄워 놓는 거죠. 하나만 요 원 파일 요 하나만 띄워 놓으시면 되고 아이고 또 다 죽어버렸네. 잠시만요. 흔들기 취소를 해놨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네. 윈도우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걸 잡고 막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흔드는 놈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화면 밑으로 가게끔 되는 기능이 있어요. 화면 흔들기가 있는데 이걸 취소를 했는데 얘가 지금 살아났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씩 하나씩 이게 화면 세팅하는 것도 실제로 매매를 하시긴 하시는데 어 그 많은 분들이 저걸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 이 기능을 제대로 이제 활용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기능 활용법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또 동영상을 그러니까 HTS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DD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이 영문에는 하여튼 기능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이 영문 기능만 익히는 데만도 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시트에서 올 시트를 선택합니다. 올 시트를. 그럼 올 시트를 선택하면 화면이 바뀌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방향 이동키로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포지션 가로 세로 사이즈 가로 세로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00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포지션 00이라는 건 모니터가 몇 개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메인 주 모니터가 있습니다. 주 모니터에 여기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548.3 세로 809라는 사이즈로 이 화면을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모니터가 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번 같은 경우에 저는 마이너스 809,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모니터가 12개 있으면 여기가 0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809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09. 그러면 요 위에 뭐 모니터를 3개 쓰시는데 세로 놓고 쓴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00 되겠죠? 1600. 네. 좌표를 그래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건 마이너스 809에 1이라고 했죠? 1이라고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마이너스 809, 그 다음에 1 입력을 해놓고 매번 입력하기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그럼 다시 자 구리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구리로 딱 가게 되면 화면이 사라지죠. 이게 0,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걸 다시 뭘로 바꾸냐면 제가 쓰는 그 화면 좌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 입력을 했죠. 마이너스 809에 1로 변경을 했습니다. 0,0에서 그러면 다시 빅스로 갈게요. 그럼 여기서 바로 뜨죠. 밑으로 안 빠지고 바로 뜹니다. 그죠? 예. 항생. 내가 어떤 걸 이게 보고 난 다음에 맥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스닥, 항생 이 종목들만 선택하게 되면 0,0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사이즈도 여기에 지금 여기에 딱 손에 맞게끔 여기 요 선에 맞게끔 제가 치수를 정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걸 다 보고 싶어. 이걸 이만큼 보고 싶어. 아니야, 나는 메뉴 요것도 필요해. 난 요거까지 보고 싶어. 내지는 아이고 나는 요거 DD 필요 없어. 난 요만큼만 볼 거야.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는 그냥 모니터 상단 좌측에 찍게끔 만드는 거고 사이즈 조정은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요걸. 그래서 현재 화면 사이즈 모니터에 현재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는 표시를 했는데 나는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가로로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48이 아니라 600, 700을 입력하게 되면 이 사이즈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걸, 나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난 더 필요 없어. 나는
요놈을 갖다 이렇게 짧게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809가 아니라 뭘 입력하면 됩니까? 뭐 500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500을. 500 입력해 볼까요? 요것도 그러면 복사를 좀 해 놓고요. 나는 이 사이즈가 이게 너무 길어. 나는 내 화면에 배치를 할 때 이 사이즈는 필요 없어. 나는 500이면 돼. 500 했죠? 500 해서 유로 FX로 가보겠습니다. 유로 FX 클릭. 그럼 이게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저 항생 같다 이거지. 그러면 이 변경된 내가 아까 처음에 올 시트에서 정했던 그 사이즈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 PC 환경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입력을 하시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가고요. 복사해서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입력을 해야 되는 건 이 파일을 열고 난 다음에 내가 화면에 어디에 갖다 붙일지 좌표하고 사이즈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사용할 준비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스닥으로 갈게요. 나스닥. 여기에 이제 곳곳에 이제 그 기능 버튼들이 많거든요. 기능 버튼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 시간마다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데이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다룰 거예요. 매일 할 거냐 아니면 로 데이터 파일을 할 거냐 이렇게 기로가 있는데 로 데이터 파일 저장은 반드시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월물 변경 2, 3일 전부터 해가지고 종목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값을 불러오는 거하고 실제 차트의 값하고가 완전히 틀어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며칠 동안 완전하게 월물이 변경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스닥이 3월물이다. 그러면 3월 31일 날 월물이 변경돼 가지고 4월 1일부터 6월물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6월물이 적용되는데 실제로 거래는 언제부터 됩니까? 이게 3월 30일이 아니라 2, 3일 전부터 바뀌죠. 그러면 그 바뀐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바뀐 거 뭐 한 3월 한 27일, 3월 28일 되면 월물 변경은 이미 일어나요. 내가 하고자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키움에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월물 변경이 되고 나면 여기에 요 값 있잖아요. 요 값. 요 값이 실제 DD의 이 값하고 종가 값하고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 3일 전에 일어난다고 했죠? 이게 월물 변경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월물 변경이 될 때는 이때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매매되는 거는 6월물로 변경이 됐는데 차트는 지금 몇 월물로 3월물인 거지. 매매는 6월물이고 차트는 4월물입니다. 요 DD는 언제 바뀌냐? 요 DD는 바뀌는 시점이 진짜 딱 해가지고 3월 31일 꽉 채우고 4월 1일 돼야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물 변경되기 한 3, 4일 전부터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DD 사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불러오는 이 값하고 실제 차트의 이 값하고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서달에 한 번 정도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월물 변경이 한 달 한 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걸 쓰시다 보면 이거 없이는 매매하는 게 조금 좀 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올려드린 동영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누가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 쓰냐고. 내비게이션 알고 써야 된다고. 제가 그런 동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것처럼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이란 DD를 이제 쓰시다가 안 쓰시게 되면 아니 지금 현재 값의 위치가 어디야? 이걸 막 모르고 막 궁금할 때 사람이 미치겠거든. 그럴 때는 뭐 매매를 쉬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값 계산 이제 못하면 안 하면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걸 참 이게 헷갈리다 보면 진입을 할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하여튼 답답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로 데이터를 한 번은 월물 변경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틀어졌던 값들 이것들을 갖다가 원래대로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월물 변경되고 완전하게 월물 변경한 다음 날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로 데이터를 항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또 이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로 데이터는 간단합니다. 자, 항생의 로 데이터를 받고 싶다. 그러면 항생을 선택을 해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잘 보셔야 됩니다.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엑셀 저장. 여기에서 어디를 선택해 주냐면 PHCF에 01DD에 01로 데이터 요걸 내서 지정을 해서 지금 항생이잖아요. 이거 파일명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 파일명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02HSI 항생에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있습니다. 바꿀까요? 바꿔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쉽죠? 난 나스닥도 바꾸고 싶어. 나스닥.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엑셀 저장. 아까 이제 경로를 한번 선택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고정입니다. 나스닥 01NQ 선택. 바꾸겠습니까? 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걸 이제 단지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단지 12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요건 그 DD를 쓰려고 하면 이건 해 주셔야 돼요. 뭐 12번 이 데이터 로 데이터 다운받는데 12번 클릭해서 받는데 걸리는 시간 뭐 2, 3분 정도? 2, 3분 정도면 다 받습니다. 데이터가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서 1월 9일 날 받았던 건데 지금 이제 두 개를 받았잖아요. NQ하고 나스닥하고 항생하고. 그러면 나스닥하고 항생 받은 시간 나오죠? 1월 14일 05시 57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데이터를 이제 밀어넣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밀어넣기. 그러면 데이터를 밀어넣어 주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 밀어넣어 주는 거는 뭘 합쇼? 이게 연결을 선택 안 했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설명한 것 중에 하나 빠졌네. 연결을 선택해야 됩니다. 연결을 선택을 해서 공이 몇 개 들어와야 되냐면 600개 들어와야 돼요. 600개. 연결 선택 600개.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나스닥을 다운받습니다. 나스닥 다운 연결 600개 해가지고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엑셀 저장, NQ. 네, 끝났고 그 다음에 항생을 또 해볼게요. 항생. 자, 항생 연결 클릭하고 600으로 바뀐 거 확인이 됩니다. 본개수 600개 확인했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엑셀 저장. 그러면 02HSI. 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쉬워? 이거 뭐 하는데 뭐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얼마 안 걸려요. 네, 요거 이제 뭐 처음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 1분이면 끝나요. 1분. 1분이면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 데이터 업데이트 이 클릭해서 이게 딱 집어넣잖아요. 전 종목 하겠냐?
선택 종목만 하겠냐 물어오는 게 있는데 놓고 클릭만 딱 하게 되면 빠바바박 지가 알아서 다 하게끔 막 이제 제가 프로그램 해놨어요. 프로그램 해놨기 때문에 이걸 수기로 입력해? 수기로 입력하면 하루 꼬박 걸립니다. 하루 꼬박 걸려요. 이걸 이제 뭐 제가 이게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사용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이거 했다고 다 끝나냐? 아니죠. 여기에 이제 이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 아이콘이 뭘 의미하는지, 맥스가 뭐고, 소트가 뭐고, 그 다음에 로 데이터로 넘어가고, 나스닥의 이쪽에,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은, 그 다음에, 아니, 여기서, 칼쿠레이션 온리라고 했는데, 이 칼쿠레이션 온리가 뭐냐? 그러면 이 칼쿠레이션 온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 값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뭐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법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앞으로 몇 편을 더 찍어야 되는 거고요. 사용법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능 설명을 할 거예요. 실행하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사용하기 편을 제작을 할 거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 기능이 뭐냐?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장황하게 말로 동영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디베이스 아이콘이 있는데 그럼 이 디베이스 아이콘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사용법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오늘은 이제 1, 2, 3편 찍어가지고 DDE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편을 찍었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법을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걸 뭐 이게 사용법 배우려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이론 목표가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마디 목표가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등락률 목표가가 의미하는 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능 설명을 들으셔야죠. 기능 설명. 근데 기능 설명 중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얘가 파동이 뻗어나가는데 상방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가고 하방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이제 목표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매수든 매도든 진입을 했어. 그러면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진입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진입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홀딩을 할 때 어디까지 내가 홀딩을 해야 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포인트 갈 자리를 내가 어떻게 잡았어. 잡았는데 200포인트를 갈 자리에서 나는 뭘 먹고 나오는 거예요. 100팅 먹고 나와버리는 거지. 200포인트가 800팅이 가는 자리에서 100팅 먹고 나오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파동이 형성됐을 때 얼마큼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타겟 1, 2, 3, 4, 5 중에서 타겟 뭐 한 3까지 나는 먹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설명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은 이제 뭐 DDE를 쓰는 건 기능 설명인 거죠. 수많은 값들이 이제 오고 가가지고 이런 값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수치 계산, 함수를 통해서 수치 계산을 쫙 하고 수치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을 내가 응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관건인 거지. 뭐 누가 뭐 보기 좋으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깜빡깜빡하면서 뭐 시간도 나와, 우와 이게 뭐 값들도 이렇게 막 나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값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그래서 이 값하고 실제 차트하고 제가 보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하고를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볼 거냐. 그러면 이 차트 세팅법에 이제 이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차트 세팅할 때 이 차트의 이 값들이 뭐냐. 이 값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동 길이를 어떻게 카운트를 해서 저 DD에 입혀가지고 얼마큼 더 내려올 것이다. 얼마큼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거 기능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뻗어 내려오는 이 파동, 이 파동의 길이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게 아까 얼마를 더 벗어나게 되면 이게 시가까지 갖다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에 지금 뚫려갖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이 저점을 깨서는 안 되지. 깨서는 안 되는데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요. 여기 요 저점.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럼 올라왔을 때, 얘는 파동 한 바닥 더 간다. 그러면 다음 파동은 어디까지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지 홀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 설명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주시고 그럼 메일로 주시던가 아니면 동영상 댓글로 주시던가 가급적이면 동영상 댓글로 주세요. 왜냐하면 메일 하면 막 메일 막 넘쳐나고 하면 메일 관리도 안 되는데 댓글로 주시게 되면 또 동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이 쉽게 난 저렇게 궁금했었는데 누가 저런 질문했는데 저런 답을 주네? 그럼 바로바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포는 요 파일을 이렇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그거는 이제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주시면 그 댓글에다가 뭐 제 이메일은 뭐 땡땡땡이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개인정보 다 나가잖아요. 예, 저한테 개별로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그 메일 주소 보고 제가 이 파일이 뭐지? 여기 압축 파일을 요걸 보내드릴 겁니다. 압축 파일 지워버렸네. 그러면 그 압축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여기 있다. 다운로드 있다. 그래서 요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요걸 쓰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주말쯤에 제가 또 시간 내서 DD 사용하기 편을 또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